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144만 명 정도 되는 꽤 영향력이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빗보이 크립토. 저도 이분 영상을 구독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XRP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놓기 때문에 143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저는 전 세계 베스트 5 정도 드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인 도를 넘어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 SEC 재무이사 그를 향해 공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다. 이거는 꽤 충격적이죠. 윌리엄 힌만의 발표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승을 했고, 그 후에 SEC는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를 해서 지금까지 소송에 직면해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전세가 역전된 상황이죠. SEC와 리플과의 소송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고, 어쨌든 브래드 걸링하우스는 정의롭게 SEC 소송을 진행해 왔었고 1억 달러 정도를 소비를 했고 법적 비용을. 그런데 또다시 SEC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을 보고 증권으로 간주를 하려고 하고, 참 복잡하다고 해야 될지 미묘하다고 해야 될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 일희일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이더리움 홀더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저도 뭐 이더리움을 꽤 갖고 있습니다. 정말 헷갈려요. 지금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유튜브 구독자 144만 명을 갖고 있는 빗보이 크립토, 분명히 1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별다른 책임감 없이 이 얘기를 뱉어버렸다 그러면 시장에 오는 충격이 꽤 클 건데, 그리고 저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또한 그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143만 명의 유저 중에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건데, 그 수많은 안티 댓글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건지. 어쨌든 리플의 커뮤니티는 윌리엄 힌만 전 SEC 이사에 대한 주장이 사실에 근거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벤 암스트롱 빗보이 크립토는 10월 9일 트윗에서 윌리엄 힌만 전 SEC 이사가 이더리움을 암호화폐로 선언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빗보이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들을 이더 게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충분히 음모론, 그리고 그들의 시장 조작, 워터게이트 사건을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에 빗대서 이더리움 게이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더리움이 참, XRP가 SEC와 소송 중에 걸린 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충격이 오게 될 건데, 진짜 XRP 홀더가 암호화폐 시장의 승자가 될 건지,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마저 그들에 의해서 또다시 SEC에 불려간다면 걱정이 돼요. 걱정이. 딴 걸 떠나서 리플이나 XRP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더리움이 또다시 SEC와의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아마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현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타뿐만 아니라 거의 멘탈이 나가겠죠. 이더리움이 불려가면 그 밑에 알트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참 걱정이 됩니다. 빗보이 크립토 유튜브 구독자 143만 명이 가져야 될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빗보이 크립토는 지금의 발언은 약간 경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000명, 10,000명, 5만 명도 아니고, 저도 이제 6만 명 정도지만 말을 할 때 굉장히 가려서 하는 편이거든요. 제 영상을 듣는 수많은 구독자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143만 명의 유저 수를 갖고 있는 그가 이런 말을 함부로 뱉어버린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최고 분석가는 XRP가 크립토에서 가장 멋진 차트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 체인링크와 솔라나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이 업계에서 알려진 익명의 분석가 도널트
암호화 시장이 또 다른 매도 이벤트를 목격할 경우 XRP를 퍼나를 준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하락이 더 온다면 무조건 본인은 XRP를 주워 담겠다는 뜻이겠죠.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양반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설정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나면 가장 사고 싶은 코인이 XRP다. 그리고 이제 체인링크하고 솔라나를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체인링크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디파이 프로젝트죠.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 저도 체인링크를 갖고 있어요. 펄카닥과 체인링크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게 폴카닷을 던지고 체인링크 쪽으로 조금 몰자. 그래서 저도 체인링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솔라나는 없습니다. 솔라나? 네, 아재극이었습니다. 자, 이 분석가는 XRP와 체인링크, 솔라나의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채널들에 나오는 데이터를 보더라도 단 한 군데도 지금은 XRP가 하락할 거라는 데이터를 내놓은 곳이 없습니다. 거의. 저뿐만 아니라 국내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은 XRP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XRP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되기도 하고 논평이 되기도 하지만 방송이 되는 양만큼의 상승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뜻 지금 XRP를 사는 것 같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미심쩍다. 아직까지도 불안하다.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기술적 차트보다는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XRP를 알기보다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많이 알죠. 그렇기 때문에 XRP 차트를 보기보다, XRP 뉴스를 보기보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데이터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더리움은 또 한 번의 겨울이 올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점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또 이제 다음 달 11월이 되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발표 때까지는 어쨌든 움직이지 않은 돈들이 그대로 묶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된 그 시점에서 가장 큰 하락을 맛봤고, 그나마 비트코인이 S&P 500과 나스닥보다는 잘 방어를 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거래자들은 점점 돈을 들고 있는 소비자들은 법정 화폐를 버리고 비트코인에 돈을 붓고 있다. 법정 화폐를 버린다는 의미는 어쨌든 달러가 만드는 자산군들을 표현하고 있죠. 가장 큰 게 뭐 주식 시장이니까 점점 주식에 있는 돈들이 조금씩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까지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전체 알트코인 시장이 움직이고, 거기에 탄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코인이 XRP 리플이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채널에서 오픈이 되게 된다면 조금씩 암호화폐를 끼웃끼웃 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꽤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지 않을 거다. 물론 28,800불 정도까지는 전체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 지점에서 엄청난 돈들이 특정 암호화폐로 몰릴 것이다. 그 이유는 하락 기간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부를 하게 됐고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높아졌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XRP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많은 분들이 목격을 했겠죠. 비트코인이 28,800불, 30,000불 언저리에서 본저를 되찾는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을 던지고 특정 암호화폐로 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코인은 제가 어떤 코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환경이나 그런 설정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건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봐보자고요. 28,800불 언저리에서 30,000불 언저리에서 과연 XRP가 어떤 탄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될 건지, 그때가 아마 대규모 1차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우상향 쪽으로 계속 조금 상승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상승률의 2배에서 3배 정도는 XRP가 펌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서도 XRP 리플의 가격은 상승이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느껴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고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좀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전체 암호화폐들이 상승을 하지만 분명히 이번 상승에는 그 전 상승장에서 볼 수 없는 패턴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죠. 엊그제 에어컨을 틀고 다닌 것 같은데 이제는 또 히터를 틀어야 될 것 같죠. 감기 조심하시고 3일 연휴 잘 쉬셨으니까 또 4일 정도 열심히 원화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